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좀 나열해 놓은, 사업을 나열해 놓은 그런 것이다. 이 조례를 시행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젊은 부부가 무주군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젊은 부부라고 생각하면 이 조례를 보고 아이 더 낳고 싶겠어요?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제 획기적인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자체협력과에서 하는 거는 이 인구 늘리기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자체행정과에서 소관된 부분만 이렇게 조례를 했고, 이 다른 타실과에서 하는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조례안에 담아지지 못했고, 이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전입이나 이런 농업인 결혼비용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무주군 전체에서는 지원을 그러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정책이 네. 각 부서별로 이제 흩어져 있어서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 예산 전체 우리 예산의 1% 미만, 0.9% 이렇게 되죠. 네.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육, 가족 여성에 관련되는 예산이 한 1.7% 이렇게 됩니다. 전체 예산에. 그리고 이제 의료원 쪽에서, 보건행정과 쪽에서 약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해 보면 연간 우리 예산, 총 예산에서 출산, 교육, 보육, 여성 이쪽에 관련되는 총 예산이 1년에 한 80억 남짓해요. 예, 근데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우리 보육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피부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찔끔찔끔 이렇게 주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나열식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총액에서도 이게 적은 건 아니지만 또 풍족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 지원 조례는 다른 부서에 이런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곳에 이 조례에 제대로 다 담아야 된다. 하나에 각 과별로 지원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다 담아야 되는데 좀 파격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조에 보면요. 3조에 보면 학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네. 부모와 자녀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셋째 이상의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 학교 운영비 및 수업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셋째 이상을 둔 가정에 셋째 이상만 고등학교 학비만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 문구가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셋째 이상을 둔 그런 가정에 셋째 이상만 고등학교 등록금 정도를 주겠다, 학비를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등록금 3년치 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는 또 시내보다도 싸기도 하고 장학금 혜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최소한
이제 제 욕심은 무주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학까지 전원 학비 걱정 없게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전부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의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셋째 이후만이 아니라 첫째부터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나 둘을 두고 있는 가정보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굉장히 어렵겠죠. 똑같은 다른 조건이, 경제적인 조건이 다른 게 똑같다면 아이들 키우고 보육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첫째, 둘째도 힘든 거예요. 셋째, 넷째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민원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둥이 아빠인데요. 넷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아이를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대, 둘을. 예? 이 이쁜 아이를.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을 준 다둥이 가족들은 첫째부터 줘야 돼요. 셋째 이후가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느낌이 받죠. 그 다음에 이 5항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항이 있어요. 그죠? 네. 국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는 전입세대에게 세대당 1매 1회에 한정하며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세대당 1매 1회. 근데 그게 뭐냐? 수달수영장, 건성체령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이용할 때예요.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이나 반디랜드 천문과학관은요. 입장료 얼마예요? 몇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매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뭐 이 무주에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이 가봤자 서너 번 가는 데예요.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수달수영장이나 근성체력관은 매일 갈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세대당 한 매, 한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 그것도 1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무슨 정책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1, 2항을 좀 나눠서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은 저 반디랜드 이쪽은 빼버리고 수달수영장하고 건성체령관 같은 경우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는 세대원 전원에게 수달수영장이나 건성체령관의 이용료를 그 막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뭐 50%를 할인한다든가 70%를 할인한다든가 전액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가야 피부에 와닿죠. 어차피 거기는 이용객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사람이 더 온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다둥이 가족들한테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뭐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줘야 된다. 막둥이가 만 20세 될 때까지 그 가족 전원에게 50% 할인해 준다. 이 정도는 가져야 느낌이 오겠죠. 또 전입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세대도 한 세대 한 매를 가지고 1년간 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전입세대는 무주의 기농이나 기촌을 해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정착하려면 3, 4년 걸리지 않습니까? 3, 4년 동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착하는 동안 최소한 3년 정도는
그 세대원 전원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원에게 수영장이나 건성체력관 이용료의 50%를 할인한다든가,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느낌이 오겠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또 추가로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5분 발언 통해서 40세 이상 젊은 농업인에게 500만 원씩 10년간 지원하자, 이런 제안 한 적 있죠. 그죠? 근데 어느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금 뭐 답변이 없어요. 검토를 뭐 해봤는데 어쩌다 저쩌다 답변이 없어요. 자, 이것도 출산과 인구 정책의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무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만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거 인구 정책의 핵심이다. 왜 꼭 40세 이하로 못을 박았냐? 40세 이하에 정착을 하고 이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해야 부인과 아이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50대 넘어서 60 넘어서 은퇴하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본인 혼자 오든지 딸랑 부부 둘이 오든지 그래요. 5년, 10년만 지나면 우리 무주군의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요. 노인 세대가 되니까. 그러나 이 젊은 세대가 정착을 하게 되면 부인과 아이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가 살아나죠. 교육이 살아나고. 그죠? 골목에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젊은 사람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럼 원주민은 뭐냐 이거예요. 귀농을 하시는 분이나 원주민이나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죠. 그래야 원주민의 자녀들도 계속 여기서 시내 특별히 나갈 이유 없이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시내 나가서 뭐 특별한 좋은 직장이 아니면 아예 다시 귀향을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 조례에 같이 담아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우리가 비교를 하는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가 93년도에 학계 출산율이 1.65로 떨어졌어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몇백 년 지나면, 뭐 100년 지나면 우리 프랑스 완전히 이제 인구 제로 국가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전 국가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2.1로 늘었죠. 근데 프랑스의 인구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돈이었어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출산 장려 정책은 역시 돈이다.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 국가 전체 예산의 5%를 출산 장려 정책에 쓴 겁니다. 출산 장려 정책 어떤 거였냐? 교육하고 아동수당이었어요. 교육하고 아동수당의 전체 예산을 5%를 쓴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 심지어는 박사학위 대학원까지도 교육비 전액 무료. 공교육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교육은 아니고. 공교육비 무료. 아동수당 다 준 거예요. 파격적으로. 그래서 프랑스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횡재한다. 로또다. 아이 가지면 로또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놓으면, 셋 이상을 놓으면요, 먹고 살 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녀 수당이나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 셋 이상을 놓으면. 그러니 안 놓겠어요? 근데 그게 전체 예산의 5%예요. 우리 무주군의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추경까지 다 하면은 3,500억, 3,600억 되고, 본 예산 3,100억 이 정도 되잖아요? 그 5%면은 150억에서 170억, 180억 정도 되죠. 우리 무주군 예산의 150억을 출산 보육 정책에다 쏟아붓는다면, 무주군 지금 학계 출산율 0.6, 0.7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2.1로 올릴 수 있다니까요.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서 쓰고 파격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보면 너무 효과성이 미흡한 형식적인 나열에 거쳐 있다.
전면 재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구 정책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런 인구 정책을 조례로 제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타 실과 거를 전부 저희가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는 또 개별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인구 정책의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타 실과에 어떤 인구 정책이 있는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연초에 반딧불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무주군의 인구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을 저희도 이 인구 정책 조례를 만들 때 그 타 지역 벤치마킹이나 실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저희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범위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모태로 시작을 해서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법에 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법안을 검토해서 계속 보완을 해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발언을 한 그 농업인에게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까지는 못 담아도 일단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3조나 5조 정도는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 욕심을 내면 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욕심을 내면 그 농업인의 파격적인 지원 조례도 포함하면 좋겠다 내용이. 그러나 거기까지는 욕심이라고 보면 이 조례에서는 최소한 이 학비 지원 문제하고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부분만큼은 좀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지고는 느낌이 안 온다. 네, 우선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은 저희가 이제 전입세대나 그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약간 그 형식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걸 1년간 우대증을 줄 수 있는데 어떤 관련 다른 법이 걸리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보완해서 개정하는. 관련법에 뭐가 문제입니까? 무료로 준다고 한들 무슨 관련법에 문제가 됩니까? 예, 이제 무료로 주면 이제 이 조례에 제정이 되면 괜찮지만 일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했을 때는 선거법, 공직선거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선거법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비 지원 문제는요? 학비 지원 문제는 저희가 지금 학비 지원하고 있는 그 규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각 읍면에 있는 장학재단이 있고 저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 네. 저소득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내자녀를 다 지원하게 되면 저희 재정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요거 또한 네, 이 부분은 있어요. 그 학비는 그래서 이 관내에 있는 모든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을 전부 통폐합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정보 공유를 해서 그 중복되는 이런 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어느 장학재단에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중복 지원이라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을 안 주면 이것도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빼고 나머지 400만 원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기 힘들다,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런 소리는 안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예산 네. 그 추계를 대충 해보면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네. 1, 20억이에요. 1, 20억이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그 다둥이 가족들 또는 그냥 차상위까지도 마찬가지고 대학까지 학비 문제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는 소리는 일절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연간 예산 1, 20억만 쓰면. 근데 그 정도 예산은 다른데 조금 불효불급한 거 조금 줄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이런 거 좀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의원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태로 해서 계속 보완해가지고 개정하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 수시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 각 부서가 서로 부서 간의 장벽이 굉장히 크다. 인구 시책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관련 부서 같이 토론하고 간담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근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각 부서마다 또 뭐 또. 아니, 관련법이 개별법이 다 있어서 지원 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조례에서 지원 근거가 있는 게 있고 또 상위법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되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열해서 너무 복잡하게 국민들한테 홍보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국민들도 자기 목도 못 챙겨 먹고 신청 안 하면 안 주니까. 근데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딱 정해서 그렇게 해주면 국민들 찾아먹기도 쉽고 일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지원 조례를 이렇게 안을 낸 것 자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 단 내용이 좀 미흡하니 수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